19세기 참정권. 이렇게 해서 시민권이 발달하다가 드디어 20세기 세계대공황 이후 사회권, 복지권이 만들어짐으로써 소위 국민들의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바로 사회정책은 바로 이런 시민권이 발달되면서 사회권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민주주의 이론 6번에 나와 있죠.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쭉 보시면서 그 옆에다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이게 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또는 우파 정당이 약화되고 좌파 정당이 득세한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한번 판서를 해본 겁니다. 자, 사회사업 이론은 좋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음에 31에서 3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보실 수가 있고, 자, 이제는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란 용어와 혼용되는 용어, 사회보장도 있고 사회개발도 있고 사회계획도 있고 또 사회봉사도 있고 사회공학도 있지만 사회사업도 있습니다. 혼용되는 용어 중에 가장 현실에 가깝고 어쩌면 가장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로 설명하는 것이 사회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용은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구별이 여기 여러분들 35쪽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사회사업은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한 상태를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라고는 미래의 이상사회 건설의 목표, 미래의 꿈을 둡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사회사업은 지금 부적응 상태에 빠져있는, 지금 불평등으로 헤매고 있는, 지금 어떤 갈등 구조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바람직한 상태, 적응 상태나 또는 평등 구도나 이런 상태로 복귀식을 바람직한 상태로의 복귀에 목표를 두는 것이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제도나 정책이나 또는 법령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실천이죠. 실천 또는 현장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한 이론, 지식 또는 이론 등으로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어 현장 보고서가 체계화된 거죠. 사회복지는 미래의 이상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은 이미 소위 부적응이나 불평등에 빠져버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개념을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빈곤의 개념으로 온다면 사회복지는 방빈이죠. 가난해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방빈의 입장을 두는 겁니다. 방빈. 예방이죠. 빈곤 예방. 그에 비해서 여기는 구빈이 되겠습니다. 구빈.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의 목표를 두는 것이 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이죠. 미래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는 겁니다. 거시적, 일반적, 그냥 거시적 성격을 쓰겠습니다. 거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매크로적 접근인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하나하나의 클라이언트를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려놓으려는 접근이기 때문에 이건 미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건 생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회사업은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을 애달게 기다리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쓸 수 있도록 하는 소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나 법령의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성을 갖습니다. 또는 신축성을 갖는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35쪽에 있는 박스, 문장 보시면서 박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해 가겠습니다만 뭐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면서 사회복지, 사회사업이 혼용되고 있으나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사업의 목적 기능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뒤에 실천으로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의 실천, 기능은 놔두시고 사회사업의 실천. 자, 그것을 약간 제목을 바꿔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옛날에는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워커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체계와의 연결이나 또는 제공을 또한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도 멍석이 깔리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서 법령을 제정한 체제의 또는 체계의 운영 능력 향상을 사회복지 실천, 사회사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수적이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이론 형성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은 읽지 않아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에 대상 영역별 거시적, 미시적, 중도적, 중범위적 이렇게 있는데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족이나 클라이언트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미시적 접근, 마이크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도적 또는 중시적 또는 중범위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보통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수준에 요즘 국제화되다 보니까 집단이라 해서 자금을 하고 조직이라고 하고 지역사회도 오히려 조직이 어지간한 지역사회나 국가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 근린지역사회나 전체사회나 국가를 대상으로 더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시적, 마이크로 접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직접적, 간접적이 있는데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 이건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직접적 접촉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직접적 접촉이 없이 이루어지는 조정, 중재, 옹호, 격려 이런 것 등은 없이도 이루어지는 간접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또 실천론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38쪽에 보면 사회사업의 동기와 발전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사업의 동기와 발전 단계. 이 사회사업의 동기와 발전 단계를 보통 4단계로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만 5개 단계로 마지막 단계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판서 없이 본다면 전통적 사회에서의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 사업의 단계는 문제점이 뭐냐면 공급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받는 사람의 입장, 클라이언트의 스티그마 발생과 같은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